처음에는 그냥 둔한 두통으로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게 뇌졸중의 일부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심해졌을 때도요. 하지만 병원에 갔을 때 CT 스캔 후에도 확신하지 못했지만 제 혀가 여전히 부어 있었고 왼손에 힘이 없어서 오른손과 비교했을 때 아무것도 잡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게 뇌졸중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게 제가 뇌졸중을 겪고 있다는 첫 번째 증상이었어요. 뇌졸중이 발생한 날, 사실 점심을 먹고 있었어요. 점심을 먹고 나서 평소처럼 운전을 했고, 제 아내가 옆에 앉아 있었어요. 하지만 잠시 후 갑자기 어지럽고 왼쪽에 정말 큰 두통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시야가 한 번에 검게 변했고, 왼쪽에 힘이 빠져서 핸들을 조작할 수 없었어요. 다행히 천천히 도로 옆에 차를 세울 수 있었고 아내가 운전을 대신해서 집으로 데려갔어요. 뇌졸중이 온 줄 몰랐지만 그냥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났다고 느꼈어요. 왜냐하면 약 4주 전에 비슷한 경험을 했거든요. 몇 시간 동안 쉬고 나니 괜찮아졌고 그때는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의사에게 가지 않았어요. 항상 건강하다고 생각했고 몸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뇌졸중이 발생한 날 병원에 실려갔을 때 다시 그런 일이 일어났고 반쯤 의식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나중에 아내에게서 사람들이 심전도, CT, 혈액 및 소변 검사, 흉부 엑스레이를 했고 뇌에 혈전이 있다는 걸 발견했다고 들었어요. 오른쪽 뇌에 있어서 왼쪽에 영향을 미쳤어요. 그때 정말 무서웠어요. 팔다리를 조절할 수 없고 움직일 수 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리고 여전히 심한 두통이 있었어요. 빨리 나아지길 바랐지만 무력감을 느끼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뇌졸중이 발생한 날 그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어요. 외출하려고 했어요. 차고에 있는 벤에 가서 시동을 걸었어요. 비가 많이 오고 있었어요. 나가려고 했지만 왼쪽 신발을 계속 신으려고 했어요. 왼쪽 다리에 신발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계속 시도했지만 여전히 안 됐어요. 그래서 신발을 신기 전까지 나가지 않기로 했어요. 그리고 기절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도와줘, 도와줘 라고 소리쳤어요. 아무도 그 소리를 듣지 못한 것 같아요. 아들은 집 안에 있었고 이모도 있었어요. 옆집 이웃도요. 비가 많이 와서 모두 집 안에 있었어요. 그게 제가 기억하는 전부예요. 그리고 나서 옆집 이웃의 사촌이 들어왔어요. 그를 보러 들어왔어요. 그들은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데 나는 여전히 내 벤 옆에 누워 있는 걸 발견했어요. 네, 비가 쏟아지고 있어요. 그들은 내가 여전히 폭우 속에서 벤을 고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들은 나를 일으켜 세우려고 온 것 같아요. 그들은 내가 이상하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래서 내 이모에게 구급차를 부르라고 소리쳤어요. 그게 내가 기억할 수 있는 전부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은 나를 집으로 데려가서 집 안에서 구급차가 오기를 기다렸어요. 일어난 일은 월요일 아침이었어요. 아침 10시쯤에 일어났어요. 나는 침대에서 나와서 차고로 갔어요. 차고에 들어갔을 때 이유는 모르겠지만 갑자기 쓰러졌고 무슨 일인지 몰랐어요. 그리고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어 라고 생각하면서 그런데 일어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스스로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지 라고 생각해야 했어요. 그래서 일어날 수 없었기 때문에
침실로 가서 아들에게 피터에게 전화하라고 부탁해야 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몰랐기 때문에. 뇌졸중인지도 몰랐어요.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이 구급차를 불렀어요. 구급차는 몇 분 안에 도착했어요. 그날 밤 늦게까지 아무것도 기억할 수 없었어요. 의사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설명해 주었어요. 내가 뇌졸중을 겪었다고요. 그래서 그때 그게 저에게 충격이었어요. 혈전성 뇌졸중을 겪었다고요. 사실 토요일에 일어났어요. 토요일 아침에. 새벽 3시였고 사실 마비된 상태로 깨어났어요. 오른쪽 전체 오른쪽이 마비되었고 아무 생각도 안 했어요. 그냥 이라고 생각했어요. 한쪽으로 잤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래 한쪽으로 잤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냥 누워 있었고 그래 감각이 돌아오기를 기다려야지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감각이 돌아오지 않았고 왼쪽으로 몸을 돌리려고 했는데 팔과 다리를 들어 올리려고 했지만 할 수 없었어요. 완전히 마비된 상태였고 무겁게 느껴졌어요. 30, 40분 후에 감각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침대에서 나와서 걸어 다녔고 그래 라고 생각했어요. 모든 게 괜찮은지 확인하면서요. 하지만 그냥 세상에 오른쪽으로 잤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그 후에는 모든 게 괜찮았고 다시 잠들었어요. 그게 처음이었어요. 두 번째는 그날 오후였어요. 오후 2시쯤이었어요. 컴퓨터 앞에 앉아서 타이핑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오른쪽 다리와 왼쪽 팔이 떨어지고 왼쪽 발이 돌아갔어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몰랐고 세상에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라고 생각했어요. 어쨌든 손과 다리를 다시 똑바로 돌리려고 했지만 할 수 없었어요. 왼쪽으로 계속 가더니 거기 머물렀어요. 그래서 안 돼. 무슨 일이야? 라고 생각했어요. 정말 무서웠어요. 그때 주변에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이 와서 제가 괜찮은지 물어봤어요. 그래서 내 다리를 봐 라고 말했어요. 내 팔을 봐. 이렇게 돌아갔어. 다시 돌릴 수가 없어. 그들은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 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니 정말 못해 라고 했어요. 왼손으로 오른팔을 잡고 들어 올렸는데 그냥 떨어졌어요. 스스로 버틸 수 있는지 보고 싶었지만 안 됐어요. 그냥 떨어졌어요. 그때 뭔가 이상하다는 걸 알았지만 여전히 무엇인지 몰랐어요. 어쨌든 30분 후에 감각이 돌아왔어요. 이번에는 발에서 느꼈고 다시 찌릿찌릿한 느낌이 돌아와서 움직일 수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일어나서 조금 걸어 다녔고 그게 다였어요. 그리고 다시 회의에 들어가서 계속했어요. 그게 두 번째였어요. 세 번째는 월요일 아침이었고 토요일 아침과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일어났을 때 집에 혼자 있었어요. 일어났을 때 오른쪽이 다시 마비됐어요. 팔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번에는 정말 긴장됐어요. 무슨 일이야? 사실 혼자가 아니었어요. 남편이 저와 함께 집에 있었어요. 그래서 안 돼. 여기서 무슨 일이야? 라고 생각했어요. 뭔가 잘못됐어요. 여전히 무엇인지 몰랐고 뇌졸중이나 심장 문제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뭔가 잘못됐어 라고 생각했어요. 남편이 저를 보고 세상에 여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그가 입 얼굴 오른쪽이 처졌어 라고 했어요. 그래서 거울을 봤어요. 그때에 봤어요. 처진 걸 봤어요. 그리고 나서 모든 게 정상으로 돌아왔고 샤워를 하고 다시 회의에 갔어요. 그리고 다시 일하러 갔을 때 하루 종일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고 혼자 있었어요. 하루 중간에 갑자기 멈추고 내가 이상하게 말하고 있어 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물리적으로는 괜찮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았지만 뇌가 제대로 말하고 있지 않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제 직장 동료가 저에게 이라고 했어요. 그게 뇌졸중 증상 같아. 그래서 그녀가 저에게 뇌졸중 증상 같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그녀에게 아니 나는 뇌졸중을 겪은 적이 없어. 심장 문제도 없어 라고 했어요.
어쨌든 오후에 의사와 약속을 잡고 갔어요. 그리고 그는 저를 검사하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봤어요. 제가 말했어요. 그리고 그는 저에게 심장약과 아스피린을 줬어요. 그게 다였어요. 그래서 심장약을 먹고 집에 왔어요. 그날 밤에는 아무 일도 없었어요. 괜찮았어요. 다른 사건도 없었고 얼굴이 처지는 일도 없었어요. 그리고 수요일 아침에 다시 일하러 갔어요. 계단을 올라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두통이 왔어요. 전에 느껴본 적 없는 심한 두통이었어요. 그 전에는 두통을 겪은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마 주말에 피곤해서 일하고 회의 주말 준비 때문에 그런가 봐 라고 생각했어요. 사무실 문을 열었을 때 문을 열자마자 머리가 빙글빙글 돌았어요. 그리고 정말로 느꼈어요. 그냥 빙글빙글 돌았어요. 그래서 라고 생각하고 문을 잡았어요. 전에 느껴본 적 없는 심한 두통이 왔고 바로 알았어요. 뭔가 잘못됐어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접수처로 가서 책상에 기대었어요. 접수처 직원에게 뭔가 잘못됐어. 다시 의사에게 가야 해.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의사와 약속을 잡았어요. 그리고 10시에 다시 의사에게 갔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시 말했어요. 그리고 그는 경미한 뇌졸중을 겪은 것 같아 라고 했어요. 그때 저는 아니야, 심장 문제 없어 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뇌졸중이 그런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아니야 라고 생각했어요. 아니야, 뇌졸중일 리 없어 라고 했어요. 그는 지금 병원에 가서 CT 스캔을 받을 거야 라고 했어요. 그래서 병원에 갔어요. 네. 제가 겪은 뇌졸중은 허혈성 뇌졸중이었고 혈관을 막는 혈전이라고 이해하고 있어요. 운전 중이었어요. 그때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약간 어지럽고 뭔가 보이는 것 같았어요. 약간 이중으로 보이는 것 같았어요. 알죠? 손을 움직이려고 했지만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아니요. 그래서 라고 했어요. 거기 있던 제 여동생에게 소리쳤어요. 여동생이 뇌졸중일지도 몰라 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었거든요. 뭔가 말하려고 했고 일어섰는데 넘어졌어요. 그래서 지역 병원에 갔고 차에 실려야 했어요. 그리고 감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를 만지는 건 느낄 수 있었지만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통제할 수가 없었어요. 알죠? 말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됐어요. 그래서 병원에 갔고 의사들이 보고 경미한 뇌졸중이라고 설명했어요. 알죠? 하지만 그들이 자세히 보니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사실 경미한 뇌졸중보다 더 심각했어요. 알죠? 진짜 동시에 말을 잃었고 아무것도 설명할 수 없었어요. 그냥 고개를 끄덕이거나 흔들었어요. 알죠? 예, 아니요로. 하지만 정말로 아기 같았어요. 식물인간 같았어요. 1시간 전만 해도 완전히 건강했는데 한때는 완전히 건강했어요. 일어났을 때 두통의 후유증 같은 게 있었어요. 그때는 그게 이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일어나서 평소 하던 일을 했어요. 그리고 브래지어를 입으려고 할 때까지는 왼팔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어요. 입이 삐뚤어지는 것 같았고 알겠어요. 아마 침을 흘리고 있다는 걸 인식했어요. 론이 들어와서 제가 100%가 아니란 걸 알았을 때 그는 의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의사가 구급차를 부르라고 했어요. 병원에 가기 위해서요. 그리고 그때서야 의사가 뇌졸중이라고 말했을 때 그제서야 알았어요. 하지만 그때쯤에는 모든 게 비현실적으로 보였어요. 그래서 저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해하지 못했어요. 기억이 나요. 제 말이 어눌해졌어요. 제 몸 안에서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저는 그걸 제어할 수 없었어요. 저는 그게 저에게는 낯설어서 그래서 제가
그게 좋은지 아닌지 저는 그게 저에게는 낯설어요. 이상해요. 손이 그 한쪽이 마비되어서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움직이는 게 제한적이었어요. 아무것도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다는 걸 아는 게 답답했어요. 저는 평생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뻣뻣한 다리와 팔 때문에 좌절했어요. 그게 저를 괴롭혔어요. 잠에서 깨어났을 때 제가 뇌졸중을 겪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거의 이해할 수 없었고 말할 수 없었고 팔을 움직일 수 없었어요. 한 손은 여전히 움직이지만 거기에 있어요. 그리고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제가 제대로 뇌졸중을 겪었다는 걸 깨달았어요.